행님, 누님들, 너진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잼나는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제 최신 콘텐츠들을 쭉 돌아보면서 각 영상의 한 줄 요약과 함께 최근 영상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최근에 한 발언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진토기가 너무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은 제 채널의 영상들을 가볍게 호로록 훑어보면서 아주 짧은 요약, 비판, 정리, 솔직한 코멘트를 편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미 20개가 넘는 옛진똑 영상들을 한 번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최신 영상들, 현진똑에 초점을 맞춰서 물고 뜯고 씹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빠짐없이 다 둘러볼 건데요. 영상 아래에 시간대별로 내용을 나눠놨으니까 관심 없는 부분은 편하게 넘기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컴온! 정말 잘 만든 영상이죠. 스포일러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 볼게요. 너진똑이 쓴 대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은 고민할 것도 없이 진격의 거인입니다. 글을 쓰면서도 녹음을 하면서도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아마도 시청자분들 절반 이상을 펑펑 울릴 만한 영상은 앞으로도 다시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은 언더테일 영상처럼 이미 내용을 아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전할 수 있는 말이 아주 많았죠. 장관님도 전례 없는 수준의 편집 퀄리티를 뽑아내셨고 최고의 성우팀 칩스에서 역대급 목소리를 입혀주셔서 정말 훌륭한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으니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다. 진격거를 너무 극찬했다. 만화 애니라는 장르의 가치를 통째로 재평가하려는 의도였는데 제 표현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극찬은 많이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솔직한 평가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요,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한 작품이 아니죠. 진격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만 이해가 되는 만화고 그런 면에서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힘은 부족한 만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격거 팬이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류 역사에 남을 명작이다 라고 말한 건 충분히 거부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억울로는 아닙니다. 제 진심이긴 해요. 하지만 자칫하면 너희는 좋은 작품 알아볼 줄 몰라? 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을 새로 그려야 했죠. 이미 화려한 화면에 익숙해진 시청자분들에게는 감동이 100%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도 남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격의 거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영상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 내용이 되게 심심할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복잡하고 매운 내용입니다. 번역은 위대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였느냐? 오늘날의 인문학을 아주 매콤하게 저격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즉 요즘 인문학은 진짜로 삶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말장난만 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들이 느끼는 것처럼 정말로 인문학은 삶에 쓸모가 없는 공부로 변해가고 있다는 제 소신을 솔직하게 밝힌 영상이었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요, 요즘 인문학은 인식 원천을 지간주론하는 경험 관찰론적 사유 양식, 이런 식의 있어 보이는 표현을 너무 과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영상에서 저는 분명히 이런 있어 보이는 표현도 세상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문학은 그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있어 보이는 표현들이 너무 많아진 탓에 진짜 중요한 핵심을 가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좀 맵죠? 긁힐 사람도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와 생각이 똑같아요. 인문학자는 소수일 수 있죠. 하지만 인문학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맵게 말해볼게요. 시대에 맞지 않는 있어 보이는 표현은 이제 조금 내려놔야 합니다. 가난한 소수를 위한 말장난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말장난은 철학자보다 개그맨 분들이 훨씬 잘합니다. 만약 인문학이 말장난이라면 개그 프로를 보면 되지 굳이 책을 왜 읽겠습니까? 제목만 보면 되게 징징대는 영상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징징대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마냥 징징대기만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악플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악플은 악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영상이거든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플러에겐 나쁜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플이 정말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비난인지, 인터넷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하는 이야기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응원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도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요, 악플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도 악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악플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악플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스픽 광고인데요, 제가 따로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내용이 정말 알차고 좋거든요. 언어는 게임이라는 말로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을 아시나요? 이 영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냈어요.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 편합니다. 최근 전해드린 너진독의 메시지들이 가장 알기 쉽게 담긴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이거 진짜 명작입니다. 너진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뤘던 미학 영상입니다. 현대 미술의 조상님 격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어요. 내용이 쏙쏙 이해되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미술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충 물감 좀 뿌리고 수백억 원 크크 라며 조롱을 하곤 하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최소한 현대미술의 문을 연 그 두 예술가에게는 대충 물감 좀 뿌리고 수백억 원 크크 라는 결과가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대충 물감 좀 뿌리고 수백억 원 크크 라는 결과 자체가 미술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진독의 미학 영상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네, 너진독의 아픈 손가락 결혼 4부작입니다. 결혼, 남녀, 외모, 연애까지 올릴 때마다 뜨겁게 주목받았던 영상들이죠. 이 영상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게 4부작이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이 4개의 영상은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써내려간 단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써내려갔던 내용이었죠. 요즘 사람은 왜 결혼을 안 할까?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은 하나지만 사람마다 상황 따라 필요한 답이 다 달랐습니다. 연인이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출산 계획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고, 사회 분위기는 어떻고, 매력이 어떤지 등등 사람마다 시기마다 정답은 완전히 달라야만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 안 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말, 남자와 여자에게 할 말이 다 달라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4개의 영상에서 너진독이라는 단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아이러니함을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이 4개의 글을 한 번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랬죠. 1. 연애와 결혼을 해라, 하는 게 좋다고 강하게 말했다가 2. 연애와 결혼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같이 해결해보자고 강하게 말했다가 3. 연애랑 결혼은 하지 마라, 불공평하다고 강하게 말했다가 4. 당장 연애랑 결혼 못해도 괜찮다, 희망을 가지자고 강하게 말했죠. 각각의 영상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올리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지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결론들도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논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강한 주장들이 각자의 시선에서는 100% 진심이다 라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회 문제는 여러 입장이 부딪히며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엉킨 실타래를 풀듯 각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각 상황에 진심으로 몰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의도가 잘 전달이 됐냐? 그렇지 않죠. 이런 시도 자체가 충분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제 표현 방식에도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대처하는 모습도 미숙했고요. 네, 결혼 시리즈는 처음 계획부터 논란을 각오했지만요,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최치원 영상이 중간에 투입되면서 결국 최초 기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영상들은 아쉽게도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은 멈추지 않겠지만 표현 하나하나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와 함께했던 영상이죠. 사실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문학은 재미로 읽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문학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놀거리가 아주 많거든요. 문학은 어느 정도 머리를 써가면서 읽어야 하다 보니 왜 굳이 힘들게 문학을 읽어? 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문해력이 좋아진다,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같은 뻔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야기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문학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아주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추천! 이 내용은 앞서 올린 문학 영상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문학과 똑같은 논리라면 가벼운 웹소설, 만화책, 웹툰 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앞선 영상보다 내용이 더 알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옛날에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너진똑은 이렇게 말했었죠. 나도 웹소설 많이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도파민 전개가 주류가 된 장르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옛날에 제가 내렸던 결론은 너무 겉핥기식 판단이 아닌가, 얄팍한 매체론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제 말을 취소하고 더 깊이 고민해서 대답을 내놓은 영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웹소설이나 웹툰은 도움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된다고도 볼 수도 있다.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왜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봐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뭐가 좋다, 나쁘다 라는 뻔한 결론을 넘어서서 what이 아니라 how를 말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지 않나. 게임과 폭력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낸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게이머라면 정말 엄청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반야신경 100번 어쩌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지금 봐도 참 잘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물론 그때도 틀린 내용이 없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긴 했는데요. 요즘 진또기처럼 불교 경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읽으면서 만든 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라온 불교 3부작은 어떻다? 이전 영상들과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불교를 정말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깊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불교 시리즈의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처음 썼던 내용을 싹 뒤엎고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선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부담이 됐어요. 당분간은 너무 어려운 종교 이야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덕에 훨씬 보기 편한 영상이 탄생했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정말 정성을 듬뿍 쏟은 영상이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앞선 불교 영상들이 가볍고 쉬웠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효대사죠. 네, 너진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너진똑에서 가장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쉬움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뺄 문장도 더 보탤 문장도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쉽고 아주 재밌고 아주 깊습니다. 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자세한 근거들은 부록에 정말 세심하게 담아뒀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원효대사님 얘기는 가볍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말할게요. 너진똑 롤모델 탑2?
너진독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탑2. 공자, 맹자, 노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카미, 프롬 다 아닙니다. 심지어 니체나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고요? 바로 원효대사와 지저스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말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확 오시죠? 여러분이 이 3편을 다 보고 나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시리즈보다 원효대사 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효대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 훌륭함을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독교 시리즈를 안 본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가볍게 말해볼게요. 1편에서 4편까지 대본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저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4편으로 갈수록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깊어졌고 영상 내용도 점점 어려워졌죠. 3편까지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편인데 4편은 그냥 대놓고 어렵습니다. 정말 추억이네요. 이때는 성경 읽는다고 일이 밀려서 직원분들도 출근을 안 시키고요. 저 혼자서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계속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암튼 영상 내용은 미뤄두더라도 어쨌든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기도 하고요. 너진독이 가장 크게 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2편까지는 정석대로 다가갔는데요. 3편부터는 깜짝 놀랄만한 주장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4편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을 내놓으면서 정말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고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겼었죠. 한 번은 DM으로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사이비다, 신천지다,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같은 말도 안 되는 공격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된 느낌이에요. 반대로 이때를 기점으로 저를 믿어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책을 대충 읽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인식도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이렇게 무거운 철학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귀여움을 잃지 않는 게 저의 매력입니다. 야르! 그래요, 전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진심을 다할 뿐입니다. 제 옆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던 이분은 아직도 무신론자예요. 이분도 아직 똑같은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장관님? 아무튼 기독교 시리즈는 너진독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에요. 특히 요즘 세계 상황과 맞물려서 더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기에 사실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결국 시간에 쫓겨서 만들다 보니 자잘한 실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실수들이 영상 전체의 신뢰를 깎아먹고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파격적인 주장을 했으면 그만큼 꼼꼼하게 증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이 경험 덕분에 지금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창작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정말 아쉽다. 이 영상들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일단 내용은 제껴두고 이 시리즈 역시 너진독의 새로운 전환점이죠. 하지만 조회수에는 독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기 때문이죠. 니체 시리즈는 만들 때부터 니체의 의지를 최대한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어렵고 불친절하고 괴팍하고 자극적입니다. 네, 니체 시리즈는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아주 어렵고 불친절하죠. 제목부터 대놓고 이타적으로 살지 말라, 니체는 죽었다, 니체는 예수 같은 괴팍하고 자극적인 말을 던져대고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니체 4부작을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없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니체 1편 최악의 독서법은요, 니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니체 같은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니체 2편 이타적으로 살지 마세요 는요, 니체가 궁극적으로 하려던 말이 뭔지, 니체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현대적인 비유로 쉽게 풀어낸 영상입니다. 니체 3편 니체는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는요, 세상에 공표된 니체, 학계에 알려진 니체, 너진독이 원래 알고 있던 니체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설명한 영상입니다. 마지막 니체 4편 니체는 예수는요, 3편의 내용을 완전히 깨부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요, 실제 니체가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냥 너진똑이 이해하는 니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니체 시리즈는요, 기독교 시리즈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시리즈의 후속편이라 생각하고 계획했거든요. 니체 시리즈를 다 보고 나면요, 제가 소개하는 니체가 왜 안티크리스트인지, 니체 빠돌이 너진똑이 어떻게 기독교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는지 보다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니체 4편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연결고리들이 니체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벽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똥 잘 참는 법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설명 끝! 아니고요. 사실 똥 잘 참는 법 영상은 초심 찾겠다는 선언문이었죠. 어려운 주제는 잠시 내려놓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제 귀여운 모습도 다시 잘 보여드리겠다. 는 내용의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도 솔직한 제 마음을 밝히고 선언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너진똑은 솔직히 누군가에겐 사이비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철저한 논증을 하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종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달콤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죠. 무엇보다 제 말투가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단정적이어서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종교나 니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모습이 도드라지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정말로 제가 뭔가를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저는요, 남들에게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많이 무서워요. 정말로 제 진심이 의심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고전을 읽으면서 파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거나 특이한 해석을 하게 될 때마다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적으로 쓰는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 얘기 하지 말까? 하는 고민을 정말 수없이 반복합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 덕분에 더 철저하게 증명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건 반박할 수 없죠 하는 식의 건방지고 방어적인 태도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쓴 대본을 쭉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선포하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줄이기 위해 정말 노력하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어떻게 감동을 얻었다. 내 주장이 파격적이란 사실을 알기에 꼼꼼하게 근거를 준비했다. 내 해석이 틀렸다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중하게 질문을 던지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사람에 가깝죠. 물론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듯이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조금 이끌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라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주장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꼼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제 진심이 여러분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